스페인, 네덜란드, 독일의 첫 번째 전장인 유로 2008에 들어가기 앞서 이 세 나라의 축구 역사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이 세 나라는 각기 다른 특징의 축구 역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세계 최강의 클럽팀을 두 팀이나 보유한 스페인은 이상하게 국가대표팀으로만 뭉치면 이름값에 걸맞지 않는 활약으로 국제무대에서 고배를 삼켜야 했다. 1964년 유로 64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는 했지만 그것뿐이었다. 1982년 자국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스페인 월드컵에서조차 2차 조별리그를 통과하지 못하며 국제무대에서 스페인은 여전히 우승팀을 빛내준 화려한 갤러리였다. 참고로 그 월드컵에서는 황금 사중주라고 불린 지쿠, 소크라테스, 팔캉, 세레조를 보유한 브라질이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뽑혔는데 4강전 진출을 가리는 이탈리아와의 대결에서 브라질은 이탈리아의 파울로 로시에게 해트트릭을 허용하며 예상보다 짐을 일찍 싸야 했다. 파울로 로시는 4강전 폴란드와 결승전 서독과의 경기에서도 골을 기록하며 월드컵 MVP와 득점왕, 그리고 팀 우승을 한 번에 달성한 역대 세 번째 선수가 되었다. 첫 번째 선수는 브라질의 가린샤로 1962년 칠레 월드컵에서, 두 번째 선수는 아르헨티나의 마리오 캠페스로 1978년 아르헨티나 월드컵에서 달성하였다. 2002 한일 월드컵과 2006 독일 월드컵에서 모두 8강에서 무너지고, 특히 2002년 한국전에서는 오심의 희생자가 되면서 스페인에는 8강 징크스와 오심 징크스라는 기분 나쁜 말이 따라 붙었다. 유로 2008에 나설 선수 발탁을 앞두고 스페인에서의 최대 관심사는 레알 마드리드의 넘버 7 라울의 발탁 여부였다. 라울은 당시 오랜 시간 스페인의 에이스이자 간판 스타였다. 스페인 축구가 침체에 끼던 시기, 라울은 스페인 국민들에게 자부심이자 자존심이었다. 독일하면 발락이었고 스페인하면 라울이던 시절이다. 그렇기 때문에 라울에 관해서 아라고네스 감독과 언론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아라고네스 감독은 2006년 9월 29일부터 라울을 소집하지 않았고, 라울을 소집하지 않을 때마다 언론의 라울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아라고네스 감독은 자신의 뜻을 끝까지 밀어붙였고 결국 유로 2008에 나설 선수 명단에 라울을 위한 자리를 만들지 않았다. 이는 한 시대의 종말을 의미했다. 아라고네스 감독은 세대 교체의 필요성과 팀 내 무게중심 이동의 필요성을 느꼈고, 공격수 포지션은 다비드 비아와 페르난도 토레스 체제를 선언했다. 네덜란드 대표팀의 역사는 스페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두 팀 모두 전통의 강호라는 점에서는 그 누구도 이의를 달 수 없지만 국제 무대에서의 영광은 많은 경우 그들을 외면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네덜란드는 스페인에 비해서 역사의 길이 남은 슈퍼스타들을 보유했었다는 점이다. 1974년 월드컵은 현대 축구의 태동을 알린 월드컵으로 유명하다. 당시 네덜란드 대표팀 감독이었던 리누스 밀스 감독은 아약스 감독 시절 재미를 봤던 토탈사커를 네덜란드 대표팀에 그대로 이식시켜 월드컵에 나섰다. 토탈사커는 당시에는 혁명을 넘어선 혁신에 가까운 전술이었다. 공격수도 수비를 게을리하지 않고 수비수도 공격을 게을리하지 않는 포지션의 구분을 많은 부분 깨부순 이 전술의 최대 장점은 숫자 싸움의 우위였다. 이 숫자 싸움의 우위는 원더볼 상황에서는 슈퍼스 게임의 유리함을 의미했고, 오프더볼 상황에서는 현대 축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 하나인 압박의 개념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리누스 밀스 감독의 전술적 이상을 피치 위에서 구현하는 선봉장은 바로 발롱도르 3회 수상에 빛나는 요한 크루이프였다. 네덜란드는 두 명의 천재, 리누스 밀스 감독과 요한 크루이프에 힘입어 1974년 월드컵에서 경기력과 결과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며 결승전에 진출한다. 특히 네덜란드는 토탈사커의 개념이 완전히 새로웠던 남미 팀들에게는 저승사자와 같은 존재였다. 74년 월드컵에서 네덜란드는 남미의 빅3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를 모두 만나는데 이 세 팀은 모두 네덜란드에게 한 골도 넣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네덜란드의 혁신적인 플레이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여신은 네덜란드를 외면했다. 74년 월드컵 결승은 당대 최고의 라이벌이었던 크루이프의 네덜란드와 베켄바우어의 서독 간의 매치업이었다. 서독은 당시 개최국이자 유럽 챔피언이었음에도 전문가들을 비롯한 많은 축구 팬들은 대회 내내 압도적인 모습을 보인 네덜란드의 우승을 예상했고, 실제로 선제골도 네덜란드의 것이었다. 요한 크루이프는 경기 시작 2분 만에 위력적인 돌파로 PK를 얻어냈고, 이를 요한 네이스컨스가 성공하며 앞서 나간다.
하지만 선제골 허용 이후 서독의 헬무트센 감독은 오른쪽 백이었던 베르티 보고츠에게 크루이프 대인마크를 지시, 이를 보고츠가 완벽하게 수행해내며 서독은 크루이프의 게임 영향력을 대폭 감소시킨다. 그 틈을 타 서독은 전반 25분 PK로 동점골을 기록하고 전반 43분에는 게르만산 득점 기계 게르트 밀러가 역전골을 꽂아 넣으며 역사적인 업셋을 만들어낸다. 베켄바우어는 결승전 직후의 인터뷰에서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강한 것이다. 크루이프는 진정한 슈퍼스타였지만 챔피언은 바로 나라는 인터뷰를 한다. 베켄바우어의 말대로 팀으로서의 챔피언은 베켄바우어였지만 개인으로서의 챔피언은 요한 크루이프였다. 크루이프는 74년 월드컵의 MVP로 선정되었으며 당해의 발롱도르까지 석권한다.